네, 10시 14분 구간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소는요, 4거래일 만에 하락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매수세가 커지게 되면서 다행스럽게도 장 초반 대비해서 낙폭을 많이 줄여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코스닥 지수는 2거래일 연속으로 밀리고는 있지만 외국인의 매도세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장 초반 대비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다만 선물 시장에서 지금 외국인의 매도세가 5,900계약 정도 매도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시장의 부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전장 키워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키워드 원투펀치, 오늘은 교보증권 사영관 차장입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뭐 아무래도 파월 의장 발언에 따라서 미국장뿐만이 아니라 국내장까지도 영향을 받는 흐름입니다. 오전장 키워드 어떻게 잡으셨습니까? 네, 일단 4연속 자이언트 스텝이 발생이 됐습니다. 사상 최초고요. 일단 12월에도 한 번 더 남아있기는 합니다. 그때도 75bp, 5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할 것인가, 아니면 50bp 인상에 그치면서 빅스텝으로 전환을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시장은 또 초미의 관심사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일단 이렇게 되면서 강달러 현상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과연 이런 강달러 현상 속에서 시장은 힘들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체들도 있기는 있겠죠. 이제 선진국, 미국으로의 특히나 이런 달러 쪽으로의 수출 비중이 큰 업체들은 그런 수혜들을 톡톡히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손익분기점에 도달이 이미 이제 업체별로 이루어지고 있죠. 조선주 쪽이 될 것 같아요. 3분기 실적 호전들을 업체별로 보여주면서 일부 업체가 이제 현대중공업과 한국조선해양이죠. 선도적으로 조선 업계를 끌어나가는 이 두 업체가 일단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도 최근에 좀 괜찮은 흐름들 보여주고 있고요. 이건 본격적으로 20년 하반기에 이제 건조슬록 계약에 이어서 수주, 발주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2년 정도의 텀을 두고 실적에 반영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20년 하반기, 결국 22년 하반기, 2년 만에 실적 반영들이 되면서 이런 손익분기점 부분까지 그리고 영업이익의 흑자 전환까지 이루어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 거죠. 일단 현금 여력이 꽤나 큽니다. 현대중공업 그룹인데 이쪽에서는 일단 이런 현금 여력들을 바탕으로 해서 M&A 이런 쪽들도 가시화해 나가는 움직임들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조선이 굉장히 호황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LNG선, 신조선과 계속 경신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고요. 그런 쪽들에서 결국에는 조선 부분이 당분간은 이런 수주 받았던 내용들로 인해서 실적의 상승세를 이뤄내겠지만 그 이유를 대비해야 하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M&A 등을 통해서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군에서 포트폴리오를 넓혀간다던가 아니면 친환경, 신재생 이런 쪽들에 대해서도 포트폴리오 구축을 해나가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일단 한국조선해양이 조선 부분에서는 가장 빠르게 턴어라운드를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뭐 여러 가지 우려 요인들도 있기는 있어요. 노조의 이제 파업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실적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뒤로는 이제 한국조선해양 뒤로 현대중공업 또 이제 흑자 전환을 달성을 했습니다. 3분기에 영업이익 143억의 흑자 전환이 나왔고요. 사실 이게 더 크게 나올 수 있는 숫자였어요. 그런데 너무 환율의 변동성이 큰 상태에서 이런 수주, 이런 부분들까지 연동이 되다 보니까 해지를 좀 과도하게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킹달러 현상 속에서 해지를 과도하게 하게 되면은 사실상 그만큼 환차익의 효과를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뭐 계절적으로 조업일도 지금 감소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선의 매출 성장이 있었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해양 플랜트 이런 쪽들이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인프라 구축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자원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크게 올라가면서 이런 약간 신흥국이라고 봐야 되겠죠. 뭐 미국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신흥국 중심으로 해서 이런 인프라 투자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요. 거기다가 해양 플랜트 이런 쪽들까지 좋아지다 보니까 신규 수주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매출에 반영이 되면서 일단 컨센서스에 거의 부합되는 이런 실적들을 보여줬고요. 거기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적인 같은 사업 포트폴리오 내에서도 다른 분야들을 개척해 나가는 노력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엔진 기계 부문 쪽에서 외형 성장이 크게 일어났고요. 여기에서 높은 이익률이 유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실적은 점점 더 호전이 돼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4분기에는 조금 더 나은 실적들이 나올 것 같고 후발주자들도 조금씩 손익분기점에 가까워지는 실적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도록 하고요. 이제 완성차 업체 현대차, 기아가 있는데요. 이쪽은 약간 좀 다른 관점입니다. 일단은 테슬라가 독점을 해오던 전기차 시장의 점유율 자체가 깨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테슬라 실적이 조금 미스가 났죠. 그런 부분들이 예전에는 사실상 전기차를 산다라고 했을 때 대안이 별로 없었어요. 테슬라의 독점 구조가 만들어진 가운데에서 GM의 생산 차질 이런 부분까지 있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현대차, 기아를 또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북미 쪽에서 점유율을 테슬라 60% 넘는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조금씩 들어갔던 거죠. 그러면서 9% 2위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일단 경기 둔화 우려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가 이런 킹달러 현상들을 이제 올해가 지나고 나면 연준에서 금리를 더 가파르게 올리기는 힘든 이런 시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환율이 안정되면서 그동안 강하게 받아왔었던 환율의 효과를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게 하나가 좀 악재로 작용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보조금 혜택 동등하게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의 내연기관차 공룡들은 2만 대 이상씩 판매를 분명히 할 겁니다. 그러면서도 완성차 업체별로 보조금 혜택을 전부 다 100% 받을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지는데 현대차, 기아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당장 메이드 인 USA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하나가 있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일단은 후판 가격들 같은 부분들의 인상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 왔다가 이번에 이제 인하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또 포스코에 침수 피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수급적인 문제 때문에 협상을 하고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좀 우호적이지는 않다. 거기다가 인센티브 사실상 옛날에 선택지가 많지 않았을 때에는 이런 인센티브를 딜러들에게 적게 줘도 가져가서 팔아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GM 생산 차질 다 돌아왔고요. 거기다가 스텔란티스, 포드, 혼다, 폭스바겐 너무나도 많은 내연기관차 공룡들 브랜드 파워로 봤을 때 현대차, 기아에 절대 뒤지지 않죠. 글로벌로 봤을 때는. 선택지가 많아지고 신차들이 많이 줄줄이 출시가 될 거기 때문에 현대차의 점유율 유지 과연 가능할까? 절대적인 판매 대수는 늘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테슬라와 현대, 기아차의 시장 점유율 자체의 하락은 불가피하다라고 보여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는 이런 부분들 체크하시면서 투자 결정 내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현 시점에서 필요한 전략인 것 같아요. 이 강달러 환경에서 살아남는 법. 그래서 이 수출주, 그중에서도 조선주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한국조선해양, 어떻게 보면 이제 긍정적으로 보시는 만큼 오늘 눌림목 매수를 노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완성차, 현대차, 그리고 기아에 대한 이런 주의해야 될 부분까지 세밀하게 잡아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장 꿰뚫을 수 있는 강력한 펀치 한방 날려주시죠. 네, 일단 반도체 단인데요. 조금 짧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발 치킨 게임 시작된 거 아니냐라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런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또 업계에서는 보고 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2009년도에 독일의 업체 이제 키몬다 그리고 2010년도에 일본의 엘피다를 디램에서 철수시킨 게 바로 삼성전자의 치킨 게임이었습니다. 디램 쪽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굉장히 초미세 공정 이런 쪽들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미세 공정단에서 투자를 줄이지 않는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런 쪽들에서 양품의 비율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아요. 초기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량 자체가 절대적으로 증가할까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회의적이다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오히려 생산량 증가에 의한 가격의 추가적인 하락 이런 부분들을 논하기에는 지금은 조금 이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증산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이런 부분의 생산량이 초미세 공정에서는 감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EUV라던가 극자외선, 초미세 공정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도입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초격차로 다른 업체들을 따돌리기 위한 그런 공정의 변화로 갈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은 원가 경쟁력에서 우월한 건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업황에서도 오히려 다른 업체들을 따돌릴 수 있는 초격차 전략을 보이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반도체 업황이 물론 내년 하반기 이후에 좋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요. 하지만 일단 올해가 지나고 나면 연준의 강한 금리 인상이 슬로우해질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접어들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업황에 대해서 한 8개월에서 17개월 정도 미리 선행하는 성격상 우리는 지금부터 관심을 갖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반도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시장 우려들이 있는데 너무 걱정하지는 말자. 선반영되는 부분들도 있고, 이제 생산량 증가로 인해서 가격 하락보다는 이런 장비, 기술력을 통한 이런 초격차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반도체 관점도 오후장에 잘 유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키워드 원투펀치 교보증권의 사영관 차장이었습니다.